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축조학교 온라인 강의 영상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풀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건축조학교 온라인 강의 33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수업인데요. 벌써 우리가 4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33번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건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접했습니다. 건축에서 체크해야 될 일조권이라든가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계약 부분을 좀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을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건축주와 설계자가 만나서 계약하는 부분이 바로 건축 설계 계약이 되겠습니다. 아마 건축 설계 계약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될지, 또 계약하면서 주의해야 될지, 또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3번째 건축 설계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건축학교 33번째 수업인데요. 건축 설계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계약의 주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주이고, 이제 계약서 상에서는 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갑이죠. 자, 그리고 건축사는 을인데요. 여기에서 건축사가 아니고, 때로는 시공자와 설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네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계약의 주체는 바로 건축사가 됩니다. 건축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사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지 건축가라든지 시공자라든지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계약의 주체는 건축사다. 자, 계약의 주체가 왜 건축사냐면 나중에 착공신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신고 때 이 설계 계약서를 구청에다가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의 주체가 바로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 이름으로 우리가 날인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계약서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정식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건축사하고 어떤 분쟁이 생긴다든지, 계약을 진행했는데 무언가가 좀 미흡하다든지,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고 또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이런 소송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했을 당시와 또 업무를 진행했을 때, 또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해지를 하게 되는 거죠. 계약 해지.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약서가 이제 문서이고 문서상으로 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잘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부분이 가장 업무의 스타트 부분이죠. 스타트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작성을 해야만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계약서를 들춰보고 이 업무를 진행을 했는지, 또 이 업무가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또 설계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까지 다 계약서상에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고요. 설계 계약의 주체는 건축주와 건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공자와 계약을 했다. 시공자가 설계까지 다 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시공자랑 큰 계약서를 또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 계약은 건축사랑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시공자랑 계약을 했다면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리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결국은 계약서상에 건축주가 들어가야 되고 건축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시공자랑 계약을 했다면 시공자가 별도로 건축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여기 또 대리미임장을 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건축사랑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주가 아무도 몰라서 업자랑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랑 계약하고 건축사 얼굴도 못 보고 계속해서 이 업자랑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건축 설계에 대한 도면 작성은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업자한테 주고 업자가 건축주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뭐 법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업자가 건축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제3자를 거쳐서 업무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계약을 할 때도 건축사랑 다이렉트로 해야 되지만 업무를 할 때 보면은 건축 플랫폼 회사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법적인 내용들 이게 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에 이게 확장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때 이 플랫폼 뭐 업자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잘 몰라요. 또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건축사죠. 그러니까 업무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은 건축사 그리고 업무 진행도 건축사랑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셔야지 중간에 시공자가 낀다든지 업자가 낀다든지 공인중개사가 낀다든지 뭐 플랫폼이 낀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배제를 하시고 건축사랑 바로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